그러면 이 정책을 우리가 소개하기 전에 조선 TV에서 취재한 그 취재 방송을 7분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관련 심사를 통과하면 면허가 재발급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재발급 요건을 강화했는데 또 논란입니다. 5일 동안 윤리교육 40시간만 받으면 면허가 재발급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이 마약 사건 등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는 면허를 박탈당하게 되는데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관련 심사를 통과하면 면허가 재발급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재발급 요건을 강화했는데 또 논란입니다. 5일 동안 윤리교육 40시간만 받으면 면허가 재발급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상윤 기자 리포트 보면서 생각해 보시죠. 배우 이화의 씨는 병원 14곳을 돌며 의료용 마약을 180일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 씨에게 약을 처방한 의사 역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불법 투약 혐의 인정하시나요? 문제는 마약 사범으로 면허를 박탈당한 의사들이 몇 년 후에 다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 마약 사범 의사 33명 가운데 27%인 9명이 면허를 다시 받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면허 재개부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견했지만 맹탕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요건 강화 방안으로 나온 게 윤리교육 40시간 이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면허가 강화가 됐는데요. 원래는 교육도 안 했는데 교육을 추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소비자 단체는 더 강한 처벌을 주장합니다. 처벌의 수위를 조금 강하게 가져가는 것들이 부당하거나 불법 행위를 좀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적에 복지부는 마약 사범 등 중범죄에 대해선 면허 영구 박탈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예, 방금 시청하신 것처럼 이 우리나라의 마약 오남용 예방 정책은 이와 같이 정책을 수립한 후에 그래서 이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을 수립한 근거에 의해서 방금 시청하신 것처럼 거기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 기조가 21년부터 25년까지의 지금 올해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한국의 정책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이 정책은 크게 4개 부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 정책 기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및 투자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정책, 그 다음에 법률 및 규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나라가 미국, 한국, 일본, 우리는 통상 한국을 제일 앞에 세우죠. 한미일의 마약 오남용 예방 정책이라는 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책 기조에 보면은 한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방 중심의 교육 및 치료 강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본은 우리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예방 교육 및 법 집행 강화. 그 다음 미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보건 중심 접근에서 법 집행 강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 중심 교육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일본도 역시 예방 교육 이제 있고요. 우리는
예방 중심의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범위가 넓죠. 그리고 일본은 한국은 치료 강화. 조금 전에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 유급한 의사들도 교육만 받으면 다시 의사 면허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중심의 교육에서 치료 강화 쪽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집행 강화입니다. 그냥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해서 구금을 시키고 격리시키는 그런 방향이죠. 미국은 어떠냐? 공공보건 중심 접근에서 법칙형 강화로 전환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마약 원암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도 하고 해봤습니다만 그 효과는 크지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왜 그러냐고 우리가 따져보니까 지금 원래 우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펜타닐에 대한 비상사태입니다. 멕시코로 들어오는 그 국경, 플로리다에서 들어오는 그 국경 지역에 온갖 방법으로 들어오는 그 펜타닐을 막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캐나다 국경으로 들어오는 펜타닐, 그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만든 방법인데요. 그 펜타닐은 원산지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화학공장에서 대규모의 펜타닐을 제조를 하는데 그것이 중남미로 수출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수출하느냐? 진통제를 만드는 제약 회사에 그걸 수출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거기에서 일부가 흘러들어서 펜타닐 마약을 만들어서 온갖 신출 기물한 방법으로 미국에다가 이제 공급하는 건데 이 펜타닐이 뭐 아시겠습니다만 혼용 그 마약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효과도 빠르고 복용도 쉽지만은 가격도 싸고 그렇게 해서 유통을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 효과가 큰데 시간과 이 강도가 크다는 이야기죠. 마약 효과를 내는. 그렇지만은 이것이 한쪽으로 보면은 중독성이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단 1회만 복용하더라도 중독되어서 여러분들 그 TV 화면에도 보셨겠습니다만은 흐느적거리며 그 다니는 그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마약 환자를 미국에서 치료하고 교육도 했지만은 그 중독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번 중독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2%도 되지 않는다는 그 2%라는 것은 그 마약과 같이 이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그걸 이제 그동안에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도 하고 금주법을 만들어서 생산도 못하게 하고 하는 그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가 세력들이 그 주류를 생산해서 유통시키고 하는 그런 장면, 정보군과 경찰과 총격자하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들 마피아 영화에서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펜타닐에 중독이 되면은 살아날 단 1회 복용을 하더라도 살아날 확률이 2%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뇌의 질환입니다. 뇌를 상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치사량이 높고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봐서 그런지
미국은 법 집행 강화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법 집행 강화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만큼은 예방 중심이고 교육하고 치료하는 걸로 이렇게 정책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마약 퇴치하는데 정부에서 많은 힘을 쏟았고요. 그 결과 이 나와 있는 방법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도 지금 이제 마약 중독 치료 인프라 확대 및 예방 교육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예산 및 투자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강화 이렇게 어떤 그 목표가 정확한 그 타겟가 없다는 뜻이죠. 정책 수립에 있어서. 그렇죠. 미국은 약 445억 달러. 그리고 우리나라 돈을 따지면은 뭐 15조 정도 되죠. 금액을 15조 원을 예산 요청 치료 및 예방하는데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돈을 투입을 해서 세계 제1경제대국에 버금가는 그런 돈을 예산을 확정을 해서 마약 퇴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예산 얼마 이렇게 정하지 않고 예방 교육 및 법 집행 강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정책 기조나 예산 및 투자에 있어서 일본은 소극적입니다. 그다음에 주요 정책으로서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발 시점부터 펜타닐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을 스케줄 약물로 지정을 해서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보건기관 통합 추진을 하고 특히 국경 통제 강화 및 마약 밀매 단속 강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미국 대륙하고 다르게 국경 통제 강화 이런 게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아시겠죠. 우리 일본은 섬이고 대륙을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도 대륙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국 대륙하고 한국도 역시 국경 통제가 없는 것이 그 방어를 이 북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대륙과 연결되어 있지만은 한국은 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국경 통제라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섬이기 때문에 아예 어마어마한 그런 그 밀매 입되어 오는 그런 마약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뺐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한국도 역시 중국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마약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이런 데서 많이 마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60년대에 하고 있던 필로폰, 그 일본 표식으로 히로뽕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직도 제조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법률 및 규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이 홀트 펜타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펜타닐을 정지시키는 그런 법안이겠죠. 통과해서 이와 같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발한 그 대통령 취임식 때부터 이 펜타닐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펜타닐은 마약 원료가 아니다. 우리는 제약회사에 중남미 제약회사에 진통제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원료다. 그러니까 전구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약 오남용 예방 정책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했습니다만은 지금도 1840년도에 우리가 홍콩이 생기기 전이 아닙니다. 홍콩이라는 것이 아주 조그마한 어촌이었는데 아편 전쟁이 1840년에 이제 1차가 생겼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2차 아편 전쟁이 1876년도 그러니까 26년 후에 40년이니까 76년 36년 후에 이제 2차 아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돼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록은 그렇습니다. 36년 동안 그렇게 이제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죠. 소규모나 대규모나 이렇게 해서 중국이 많은 이제 영국하고 전쟁으로 많은 손해를 봤죠. 그 전에 이미 제가 아편 전쟁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상황은 그 당시에는 지금의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FTA 체결해서 무역을 하듯이 그때는 정식 무역의 품목이었습니다. 아편이.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FTA 체결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 전문가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가 FTA 체결하고 지금까지 오는 걸 상황을 보면은 많은 돈을 벌었어요. 우리 한국이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청나라와 영국이 그런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해서 그 품목에서 이제 아편이 들어 있었는데요. 영어 표현은 오피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피움. 아편이 그 소리를 따서 이렇게 글자를 만드는 거죠. 그 이후에 이 아편이 지금처럼 이제 수년 동안에 그 우리가 한일 합방을 거치고 하는 그 동안에 그 아편이 중국의 양귀비라는 게 있습니다. 양나라 그 황제의 그 예첩이었던 그 양귀비 이름을 따서 아주 오래전부터 그 신문이 있었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름을 이제 붙여가지고 그렇게 양귀비라고 이제 했는데 그 영국하고 사이에 무역이 있었는 거는 그 당시에 인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동인도 회사에서 그 역시 인도에도 양귀비가 있습니다. 원산지는 중국이지만은 거기서 많은 양귀비를 재배를 해서 아편으로 가공을 해서 중국에다가 원산지 중국에다가 그걸 납품하게 된 거죠. 그거 다 영국이 그렇게 이제 아편을 공급하게 된 거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국제 무역에서 은본위 제도로 은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역시 그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중국 관리들 그러니까 무역 조약을 체결하는 중국 관리들이 부정부패가 많은 거죠. 역시 그렇게 해서 중국은 그 차를 생산해서 유럽이나 미국에 이제 납품하던 걸 돈을 이제 영국이 그걸 이제 재정을 컴펜세이션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아편을 공급하게 됐죠. 지금은 아편전이 끝나고 또 많은 세월 동안에 한 100년 동안에 아편이 많이 이제 돌았었죠. 한국에도 우리 그 한일 합방 시절에 한국에도 많이 이제 납품돼서 그 이야기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당시에도 약쟁이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 먹을 수가 없고 밥 먹을 만한 사람들이 다 이제 사 먹은 거죠. 그렇게 이제 유통이 되다가 이제 밀무역으로 아편 전쟁 끝나고 거기서 이제 밀무역으로 이제 재화 교환이 됐었는데 우리나라 기록에 의하면은 조선 총독부에서 2차 대전 말기 때 우리 조선에
농민들한테 아편을 그러니까 양귀비를 재배하는 걸 많이 권장을 했답니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그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건국에 참여를 해서 나중에 대통령 중심 이제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조병욱 박사라는 분이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1945년도 해방되고 우리 정부가 수립됐을 때 우리나라의 전체에 석사 박사가 10명 다 됐대요. 그 안에는 이승만 대통령도 박사학위 2군데 있죠. 그 박사학위 이승만 대통령 포함해서 10명도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석사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 조병욱 박사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우리나라 경찰 총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유통되던 그 마약 조직을 일반 당을 수거를 해서 마약을 그 광장에다가 그걸 놔두고 불태우는 장면이 뭐 이름도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뉴스라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은 본 영화 시작하기 전에 항상 대한뉴스라는 걸 보여줍니다. 거기에 마약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했냐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봤습니다. 63년도인가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5.16 나기 전에 이제 50년대 말쯤 돼서 그걸 이제 그 야편을 그때면 돈이 어마어마했겠죠. 일본 같으면은 전시에 그런 게 있으면 팔아먹었을 거예요. 주민들 상대.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그런 나라였지만은 그 마약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 경찰 총수가 그렇게 이제 압수를 해서 태우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유교 사회고 그때 하더라도 유교 문화가 중국에서 시작됐지만은 유일하게 조선에서 집대성된 게 유교입니다. 일본은 유교가 그냥 건너갔지만은 그냥 맛만 본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선수 유교 문화를 이뤘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향교도 있고 그 이제 우리 문화가 돼서 그런 집안에 약쟁이가 있다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족들이 책임을 지고 시족이 책임을 져서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그런 마약 피해가 훨씬 적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차제에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국제 마약 폴리스 유니버시티 평생교육원이라는 걸 이제 오늘 우리가 그걸 얻어서 그것은 우리 양창부 목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 최초로 이와 같이 전문 학교를 우리가 설립을 해서 전문 강사 인력을 육성하는 과정에 제가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첫째 갱단들이 그렇게 정부하고 자기들 이익을 찾기 위해서 총격전도 하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한국에는 그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총기가 사용하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유교 문화 속에서 산업화를 이루는 우리나라입니다. 선진국에 진입을 했고요. 그 중국은 중진국에도 진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있고 절대로 중국이 그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중국의 그 국민 1인당 국민 소득이 13,000불이라 하는데
3,000불도 안 된다는 그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중국이 그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선진국에도 들지 못하고 중진국에서 이제 만하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중국몽에 따라서 중국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하는 이야기였는데 우리 시진핑 그 주석이 지금 중국몽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당했던 아편 전쟁 이전에 자기들이 당한 것이 아니죠. 그 관리들이 부패해서 그렇게 국가의 부가 빠져나가고 국민들이 그렇게 약쟁이가 된 200만 명이 죽었다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마약 투여에 의해서 중국이 대부분 다 밥도 못 먹는 그런 시절이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이 아편을 해서 많이 죽었죠. 그 중국몽을 지금 달성하기 위해서 이 펜탄이라는 것을 중국의 그 공산주의과에서는요 전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전략적으로 지금 그 펜타닐을 중남미 대륙에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미국에서는 이 펜타닐에 대해서 화두가 되어 있느냐면은 중국의 어떤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미국을 제압하려면은 1억 명을 사살해야 된다.